아니 이 패턴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 보니까 N자형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때 아는 사람은 무조건 사면 이게 대박인 거죠. 패드에서도 얼마 전에 연준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2023년 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관련주인 이제 은행 섹터들, KB금융.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벌써 네. 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가 연초에 원재료값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네. 이때니까 벌써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또 움직인 거예요, 벌써. 그러고서 출렁출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무거운 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당장 금리 인상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시장 네. 상황이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혹시 더 떨어져서 여기 정도 되면 이제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니까 유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얘기. 그래서 항상 오픈된 사고, 그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오픈된 사고. 네. 유연한 사고력. 자, 그럼 대표님은 올해 상반기 주식장 다 끝났잖아요. 상반기 때 주식으로 돈을 버셨죠? 당연히 벌죠. 네, 버셨죠. 난 직업이 이게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자, 상반기 이미 다 끝났으니까 지금 보유하지 않은 종목 중에 내가 이 종목 한 개로 이렇게 좀 잘 버신 케이스 그거 하나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은 네.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뭔가요? 올해 6월 달에 지났잖아요. 6월. 네. 6개월이. 네. 1, 2월 달에 수익이 좀 컸었고 네. 3월 달에는 손실이고 4월 달에도 소폭 손실이고 5월 달에도 벌었고 6월 달 벌었고 그러니까 2달 까먹었어요. 2달. 네. 그런데 1, 2월 달에 크게 본 거는 지수가 좋아서 버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급등하고 그랬으니까 역시 대형주로 수익이 났던 거고 3월 달에는 지수가 출렁거리고 급락하면서 역시 대형주로 까먹은 거.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3주째, 4주째 개별 종목, 스몰 캡으로 해서 손실이 꽤 났던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마이너스였고 5월 달, 6월 달에는 돈을 버는 게 전부 다 개별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 한 개. 개별주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제가 선수잖아요, 선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로는 뭐 돈 번 종목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종목 이름 얘기해 주세요. 선익 시스템, 선익. 선익 시스템. 아까 봤던 거 이런 것들도 이런 거 가지고서 여기에서 벌고, 자, 여기에서도 벌고. 본 게 중요하지만 일단 대표님 이 회사 왜 사셨죠 그 당시에? 이건 메타버스 그 뉴스 나오고 메타버스 관련된 걸 대정주 뉴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기 매매할 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단기 매매할 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 단기 매매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을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빨리 뉴스로 캐치해야 되거든요. 움직인다는 거래량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상승하는 거. 올라가면 거래량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고 이런 경우는 자전거래라고 있는데 그 경우 외에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팔려는 의지가 없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뭐 거래량 이제 그거는 좀 그렇고 보통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거래량이 대폭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날 거래량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하고 지금 이제 정체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그러니까는 그 돈 번 종목 지난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6월 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큰 편이었고 그럴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카카오 게임즈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7만 원짜리잖아요. 24%? 7만 원인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2천만 주예요. 그러면 가격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 구글에서 매출 1위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신작으로 지금 발표한 종목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비싼 가격 이연제약. 이런 거 비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1,000만 주가 넘죠. 1,300만 주. 그러니까 돈이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5만 주짜리 계산도 못 하실 거 아마. 그렇죠? 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네. 그러고서 되는 종목 지금 이렇게 지수도 그렇고 특히 이슈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돈 쏠림이라 그래요. 돈 쏠림. 네. 돈 쏠림 현상. 그러니까는 되는 종목에 돈이 확 몰리는 거예요. 네. 돈이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이 올리는 게 아니고 재료가 저게 네. 올라갈 재료다라고 이렇게 돈이 몰려서. 그렇죠. 그러면 돈 쏠림을 해서 다른 종목에 있던 돈들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돈 쏠림이라 그래요. 네. 키 맞추기라는 것도 있고 그 용어라는 것들도 좀 알아둘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서도 수익 많이 이렇게 예? 이연제약도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중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핵심 기술의 mRNA 방식이라는 걸 그랬죠. 저 기업이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에서 mRNA 방식으로 그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다 세팅되어 있는 업체라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그래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봐요. 이때부터 떴나 봐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쭉 올라. 그러고서 이제 폭발적으로 코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아쉽게 올라갈 때 못 봐가지고 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없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시중에 주식 시장에 돈이 너무 넘치고 있어요. 넘쳐. 그래서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될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 뭐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 말이 조금 바뀌어서 이런 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네.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살펴보시면 네. 투자할 때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그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 날 때는 네. 솔직히 종목을 몰라요. 너무 이렇게 회전율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 종목 가서 벌고 이 종목 가서 벌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난해처럼 이제 장이 대형주 가지고 돈을 벌 때는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는데 이렇게 이제 개별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벌긴 벌었는데 뭘 갖고 벌었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까먹은 종목도 몰라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에도 좋지. 대표님도 3월, 4월에 까먹었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왜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떨어지니까는 어쩔 수 없지. 그건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까먹은 거예요. 사고 팔고 치우고가 아니고 그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는 그런 거는 그냥 갖고 갈 때.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월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3월 달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까먹으면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니까 3월 달이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제 계좌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일반 분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전업 투자다 보니까는 월별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들 월급 받는 것처럼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네.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3월 달은 마이너스였고 4월 달은 대형주는 괜찮았는데 단기 매매 안 할 때 미스가 나가지고 그 4월 달에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4월 달에도 좀 손실이 났죠. 손실. 자, 이제 엔터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엔터주가 속한 곳에서는 하이브, 뭐 JYP, YG 엔터테인먼트,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엔터주 되게 좋죠. 그러니까 콘텐츠잖아요.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 중에 이제 한 분야.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분야가 엔터주. 엔터주 말고도 원래 콘텐츠 자체에 이제 기획사. 그러니까 엔터주가 기획사고 제작사가 있죠. 제작사.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하는 제작사. 그거 가지고서도 이제 모 방송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또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매일경제 같은데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 전체 수출액보다 네. 이 콘텐츠 수출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도 지금 콘텐츠 기업 전체 시가총액이 자동차 산업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OTT 업종 그런 것도 다 콘텐츠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주인데 이거 상장되고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잖아요. 19만 네, 5천 하이브. 네, 하이브 옛날에 빅히터 엔터 그 빅히터 엔터 뭐 BTS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 조금 늦게 올라간 거예요. 원래 5월 달부터 올라간 게 이제 그 SM 요거 SM 한번 쳐볼까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죠. SM 많이 5월 올랐어요. 초부터 엄청 많이 올랐죠. 이 SM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JYP라든가 뭐 YG 뭐 다 올라간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하이브도 다 올라갔는데 요 원래 단기적으로요. 이날 누군가 올렸죠. 네. 이날 누군가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네. 요 전에 비하면 이거 안 보인다 그렇지. 네. 요거에 비해서 이쪽에서 보면 거래량이 없이 횡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단기적인 거 여기에서 딱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 매수를 칵 질러댄 거야. 아는 사람이. 이건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모두가 공정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질르면서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터졌는데 후속 매수세가 안 나오니까는 몰랐던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3, 4일 딱 하고서 이날에 딱 선 거야. 그러면 쫙 보면 요거 전에는 어떤 현재예요? 제가 책에서 누차가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아시네. 역시 그 자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곡가 아니고 선생님. 작가요. 아니 제가 음악가는 아니니까. 아니 여러 번 자꾸 여러 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이제 조금 선생님 N자형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 패턴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 보니까 N자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아는 사람은 무조건 사면 이게 대박인 거죠. 올라간 게 없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이때 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여기 정도 왔을 때인가. 요때쯤 왔을 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서 대주 물량을 인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인수 협상이 끝나지가 않은 거니까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서 어디 쪽에서든지 인수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요즘에 엔터주들이 일종의 이제 플랫폼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친구들하고 1대1 그 메신저를 할 수가 있게 상품화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가입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획사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저기 스탁 옵션을 행사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떨어지고서 21선에 걸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게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유상증자 권리락 되면서 요 날에 유상증자 권리락이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때 이제 개파락을 한 거죠. 개파락.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재죠. 예. 투자자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상증자 발표를 안 되든가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든가 또는 스탁옵션 행사를 한다든가 뭐 또는 CB 전환된 물량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벼랑간 여기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인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회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니까는 그래서 엔터주들이 과거에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연예기획사의 멤버가 네. 뭐 이제 바뀐다든가 네. 또는 이제 출연한 후속 그 작품을 발표했는데 인기가 없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 가격이 흐지부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멤버나 개인에 대한 그 의존도가 되게 컸었죠. 네. 그게 상당한 리스크였는데 요즘에는 각 그 기획사들이 그런 거를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려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시간 정도 인터뷰 이제 마치면서 질문 한 2가지만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와 이제 그 밑에 이제 개인 투자자 수익률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지난 1년간 고액 수익률을 이제 본 건데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23.8% 수익률 나셨더라고요. 1억 원 이상이 26.5%,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이 48.9%. 거의 뭐 1,000만 원에서 1억 원 가지신 분과 100억 원 이상 가지신 분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작년 5월부터 해서 올 5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뭐 안전한 주식을 그렇죠. 대형주 포트폴리오로 대형주 안전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5월 달이나 네. 4월 달에 진입하신 분들은 네. 대형주 안전한 주식을 샀는데 작년에는 그게 올 1, 2월 달까지 그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올해는 별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다 보니까는 뭐 아시다시피 LG화학, 뭐 삼성 SDI,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100억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탑이 국내 주식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삼성 SK하이닉스,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는 그거야 뭐 최근에 구매를 한 경우고 나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에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해외 주식으로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또 최근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800불 찍었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배당 나왔다고 오늘 카톡에 왔던데. 항서제약은 중국의 뭐 1등 제약회사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고액 자산가들은 안전하고 더디 가더라도 일단은 원돈을 안 까먹을 종목들을 사는데 제가 전업 투자할 때 얼마 갖고 했다 그랬죠? 1,000만 원이었네. 네,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별주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많이 깨진다. 그러니까 많이 깨지는 것보다 시세를 타고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시세 차익을 따먹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많이 못 벌어요, 수익이. 요즘 같은 횡보장에서는 실력이 좋은 분들은 단기 매매하는 게 수익이 월등히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이 투자자분들의 실력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장이다. 그렇죠. 장의 영향. 실력은 장이 좋을 때 발휘가 되는 거고 장이 나쁠 때에 원래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원래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를 했는 게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만약 이런 장이 아니고 이런 장이었으면 그러면은 실력 좋은 개인 투자가들 1,000만 원 있는 분들이 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근데 이분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제 단기 매매가 수익 내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실전 투자대 같은 데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버는 사람들이 더 많긴 많죠. 요즘 네. 같은 장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한 심지어 70% 정도 수익이 나는데 30% 정도 손해를 보고. 네.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제가 보니까는 몇 년 전에 보니까 장이 되게 나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실 보신 분이 80%인 경우까지 봤어요. 전체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80명 정도가 뭐 돈 10,000원이라도 네. 마이너스고 네. 한 20% 정도가 플러스인데 뭐 20% 중에서도 뭐 진짜 수익률이 미미하지만 네. 그래도 플러스인 분들이 한 20%요 정도. 10몇 프로인 경우도 봤고. 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봐야죠. 지난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뭐 장이 한 50에서 60, 70% 올랐으면 예. 지금 그 장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 지수를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지수를 좀 따라가야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량주 근데, 위주로 뺏겨 예.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지수를 이기려고 하신 분들은 예. 오히려 지수를 못 이기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부동산을 사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중개해서 수수료 먹는 분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둘 다 많이 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네. 갖고 있는 분이 돈을 많이 벌겠지. 그 수수료, 요즘 중개도 수수료가 수수료 많죠. 엄청납니다. 비싸죠. 집값이 올랐어.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그래서 전문용어로 말할 때 네. 아비트리지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아비트리지 거래. 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차익 거래라 그래요. 차익 거래. 네. 차익 거래가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미국 거를 사가지고 한국에 파는 그 시세 차익을 보는 네. 거를 아비트리지 거래라 그래요. 네. 그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중국 주식에 보면 상해 주식이 있고 홍콩 주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 상해 주식을 사가지고 홍콩이 비싸니까 홍콩에다가 내가 팔아야지.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미국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네. 싸니까는 네. 또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40군데가 넘고 막 그래서 말이 많았었는데 싼 거를 사다가 비싼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데다 팔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1비트코인에 뭐 관심 가졌을 때만 해도 4년 전, 5년 전일 때 1비트코인 가격에 20만 원, 30만 원 했었는데. 20만 원. 네, 그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비트리지 거래라는 거를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네. 단기 매매에서 큰 수익을 나기가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단기에 돈을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보는 종목들이 다 있어요. 거래량이 많아야지 그렇죠. 되고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다음 달 7월 달에 주제가 정해졌네요. 네. 단기 매매로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거는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단기 매매 할 때 그 포인트 같은 거 네. 만약에 기회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하반기 개인 투자자분들 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잃지 벌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네. 잃지 않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장 또 미국 경제 동향 그거를 좀 잘 보시고 거기하고 매칭을 시켜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하고 외국인 투자 동향을 좀 잘 보시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시장을 볼 것도 아니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여러 종목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처지에 투자자
분들이 그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몇 개 종목, 네. 몇 개 종목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하고 또 이제 리스크 관리도 이렇게 하면서 네. 체킹을 하면서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네. 매수를 했다가 또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뭐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든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볼 게 아니고 네. 그게 비록 이제 대선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지만은 네. 이제 어떤 눌림목을 준다든가 네. 그럴 때 이제 투자를 좀 하면 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늘 조심스럽게 늘 네. 조심해서 그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큰 욕심보다 일단은 뭐 이제 5% 10%라도 수익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시면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뭐 마이너스보다는 조금이라도 플러스. 네. 플러스가 복리가 되면 또 굉장히 커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2021년 투자 수익이 좀 좋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는 손님은 전업투자자 남석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